컨텐츠 반응률과 도달률이 몇 퍼센트냐면요, 플러스 103%입니다. 직원 2명을 뽑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그 어떤 물건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팔지 뭘 팔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흥분했죠?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벌레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돈 많은 언니 본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온라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로 정리가 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연에 있는 돈 버는 방법들 중에 과연 돈 많은 언니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상 조금 낯익지 않으세요? 제가 작년에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갔을 때 입었던 의상인데요. 제가 그때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가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 오늘 이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돈 많은 언니가 본캐의 모습으로 돈 버는 법을 얘기할 때는 그 누구보다 찐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매운맛 버전으로 한번 찍어볼까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또 조금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차근차근 제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온라인에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내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키셨을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내용이 과연 내가 어떤 채널에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니면 쇼피나 라자다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언니가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 다음에 자사몰 등등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채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나만의 고객을 가두리를 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은 저는 주변에 정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우선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그 다음에 세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유튜버로 유명한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나는 돈을 벌었다라고 컨텐츠를 찍기 때문에 그럼 나도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 주변에 그 수많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제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분 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채널에 따른 그 결과값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한번 끌어온 그 고객을 나만의 공간 안에서 그분들이 나가지 못하게 가두리를 칠 수 없느냐 있느냐에 그 핵심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물건을 하나 검색을 해서 그 페이지에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그 자기 자신만의 몰 안에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거냐면 찌마기를 눌러주시면 1,000원 할인권을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찌마기를 유도하는 마케팅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찌마기만 누르면 1,000원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찌마기 버튼 눌러서 그 스토어를 찜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돈벌레님들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찜하기 한 그 상점을 다시 한번 내 주도적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다 없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찜하기에서 누른 상점 다시 찾아서 들어가 본 적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키워드를 정해놓고 구매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는 정말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거야. 나는 쿠팡에서 여기 아니면 이 판매자 아니면 나는 물건 안 살 거야 하는 경험 아마 대부분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오늘 로션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쓰고 있는 로션을 키워드로 쳐서 거기서 배송이 가장 빠른 곳,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가장 최저가로 판매하는 곳을 우리는 당연히 찾아서 그 물건을 사는 구조가 바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자, 고객인 소비자인 나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즉 일회성 상점으로 그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운영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내 가게에 단골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 상당히 어폐가 있는 행동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 마케팅적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나는 내 스스에 한번 온 고객들이 찜하기 눌러놓고 아니면 단골 고객 눌러놓고서는 계속 산다.
자, 그러면은 계속 그쪽에서 사장님, 대표님이 그걸 하셔도 되는데 과연 그 비율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주변에 그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채널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한번 들어온 고객들을 내 모래 안에서 가둬 놓고 그들한테 지속적으로 내 상품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모아놓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제품 먼저 찾으시죠. 제품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행동으로 모객을 하는데 저는 뭐냐면 고객들을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제품을 찾자는 겁니다. 물론 물건을 파는 행동 자체는 저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내일 당장 스마트 스토어를 만약에 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물건을 먼저 올리면 되니까 거기에 물건을 올리고 바로 어떤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행동 자체는 빠를 수 있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그 결과값을 더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업무적인 일을 하면은 뭔가 흥분을 해가지고 조금 릴렉스 해볼게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건을 올렸다고 그게 바로 내 매출이나 아니면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는 사실상 아닙니다.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세팅하는데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도 물건만 올려놓는 거지 사실은 그게 진정한 수익으로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동일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저는 그 시간에 물건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물건을 가져다가 놓으면 그 물건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물건은 팔지 않지만 어쨌든 내 안에 내가 사람들을 모아둘 수 있는 그 플랫폼을 하나 정해서 그 안에서 타겟들을 모으는 행동을 6개월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0명, 2000명, 3000명의 인원들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모으면 그 안에서 물건을 던졌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구매의 양이 훨씬 외부 트래픽을 이용했을 때보다 더 현저히 많은 상태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는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서 팔지 뭘 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지를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흥분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온라인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1번, 블로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매일매일 정말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유튜브 보고 제 블로그 찾아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블로그 보면은 정말 수년 전부터 계속 하나하나 쌓은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컨텐츠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그냥 나조차고 올린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모으는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웃들이 모인 시점에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그 물건으로 또 다시 이웃들을 모으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블로그 마켓을 키울 수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어떤 제품을 어디서 사는지 같은 것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노출을 하면서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제 첫 마케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첫 영상 기억하시죠? 뭐였냐면 제가 정말 신발 박스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저처럼 돈 벌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라고 했던 영상이 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어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동을 했을 때 훨씬 광고비 없이 그 다음에 마케팅의 어떤 수단들 없이도 더 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들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 귀찮으니까. 그냥 나는 당장 지금 뭐라도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상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더 그게 마치 효용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방법들을 조금 진솔하고 솔직하게 더 오픈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가두리를 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번은 원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그것들이 지금까지 관심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센스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내가 센스가 없으면 센스 있는 분들의 컨텐츠를 가져와서 큐레이팅을
브랜딩을 하는 작업을 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오늘의 집처럼 예쁜 집 사진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아니면은 캠핑족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캠핑 장비들, 예쁜 캠핑 스팟들이 있는 것들을 큐레이팅해서 모아라. 저는 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자, 인스타그램에 수많은 공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공구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공구를 하나로 모아주는 그 플랫폼을 만들 것 같아요. 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효용 가치가 있는 건데, 자, 머릿속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은데 안 하는 분들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러면서 나는 돈을 벌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센스가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센스가 없는 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서 이거를 수익화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센스 없어해서 그냥 안주하고 나는 못하는 거야 라고 그냥 치부하고 안 하는 분들은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성욕이 될 수도 있고, 수면욕이 될 수도 있고, 식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취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한두 가지를 건드리면서 그 안에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면, 자,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팔로워 수 구독자 수 가장 많은 컨텐츠가 뭐예요? 먹방이잖아요, 먹방. 먹방은 사실은 진짜 누군가 먹는 거를 그냥 보는 건데, 그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식욕을 건드린다는 것 하나 때문에 구독자 수를 그렇게 빠르게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우선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자극할 수 있을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냐면 정말 보여지는 것에, 시각적으로 예쁘거나 멋있는 것에 가치를 줄 수 있는 분은 그것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도 저도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관심 있고 그 다음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밀접한 걸로 제가 항상 끌고 가셔라. 그래야지 내가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크솔에는 29,000명의 아주 탄탄한 고객층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신 돈블리님들은 와, 내가 인스타그램에 29,000명의 팔로워가 있어? 야, 그러면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죠. 근데 저 역시 라이크솔에는 탄탄한 구매 고객층들이 이미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이크솔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재구매, 반복 구매를 해주시는 단골 고객층들이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이렇게 올려도 그래, 염사장은 믿을 수 있지, 염사장이 파는 제품 괜찮지라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시는 고객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를 사실은 올려도 그것들을 판매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에 저희 라이크솔에 직원 2분을 뽑았어요. 근데 직원 2명을 뽑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라이크솔에 그 어떤 물건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뭐만 하느냐, 정말 순전히 컨텐츠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크솔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되는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을 안 팔거든요. 물건을 팔아서 수익 구조가 나는 건데, 정말 이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자, 아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뭔지 고민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만드는데 계속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저는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매달 저희 팀장님들한테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자, 월급으로 버는 돈이 사실은 라이크솔에 없는데 제가 이 일만 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저는 사람이 모이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물건을 파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크솔 계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달간 저희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도안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도안을 공유하는 작업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볼게요. 제가 지금 계정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 계정, 그 다음에 하나는 라이크솔 계정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개인 계정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팔로워들과 저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소재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더 컨텐츠 반응률이나 도달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브랜드 계정은 29,000명이라는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계속 상품으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응률이나 도달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는 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모르신다면 클래스 101을 시청해 주세요.
자, 저는 이제 라이크솔 계정에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 그래, 이미 내 계정에 이렇게 고정적인 고객들이 많지. 근데 이 고객님들한테 내가 계속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만으로 이 고객들한테 소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을 잡아놓고 있는 거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 계정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라이크솔 계정을 팔로우 할 만한 이유를 제가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워킹맘으로서의 고민, 그 다음에 엄마로서의 고민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워킹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어떤 교육적 놀이를 해주고 싶어도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료를 사는 것에 있어서도 번거롭고 똥손이다 보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결과물적으로 예쁜 비주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에 조금 더 주춤하게 되고 이런 수요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지금 라이크솔에서 도안을 주고 그다음에 그 도안만으로 아이들과 정말 교육적인 놀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난 한 달간에 자, 개인 계정이 원래 훨씬 더 많은 컨텐츠 반응률과 도달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제 개인 계정에서는 지난 한 달간 컨텐츠 반응률이 대략 10%, 그러니까 플러스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이전보다 한 10% 정도의 상승률 정도로 내 계정의 도달률이나 컨텐츠 반응률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제가 라이크솔로 가볼게요. 지난 한 달간의 이 인사이트를 보면 컨텐츠 반응률과 도달률이 몇 %냐면요. 플러스 103%입니다. 제가 개인 계정에서의 10%의 상승률보다 103%면 거의 몇 배, 10배가 넘는 이 도달률과 컨텐츠 반응률을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왜 계속 집중을 하냐면 결국적으로 이렇게 도달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내 계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제품을 소구하고 팔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반응으로 한꺼번에 돌아올 것이라는 걸 제가 알기에 지금 당장 수익화를 멈추고 이 본질적인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내가 당장 물건 하나 팔고 내가 물건 2개 팔고 여기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라는 계정, 나라는 사람이 가진 효용 가치를 계속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없는 퇴로를 막아버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다음은 사람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를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